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쪽 투자에 광풍이 불고 있죠. 자, 바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청약 광풍을 넘어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모든 청약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쟁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들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가격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오피스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유튜브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이었죠. 바로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에 있는 이 오피스텔 경쟁률이 약 1400대 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브랜드가 있고 좀 괜찮다 싶은 오피스텔들 경쟁률이 600대 1, 800대 1, 1000대 1, 1300대 1, 1400대 1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아무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청약을 넣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청약에 당첨만 되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로 청약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 돈이 되는 오피스텔은 따로 있고요. 자, 그런 오피스텔들 제대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입지에 맞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야 나한테 돈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도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020년과 2021년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 9천 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21년도 들어서는 20만 3천 건으로 약간 하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약 2만 3천 건이 있었고, 하지만 21년도 들어서 이 오피스텔 약 3만 4,900건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래량 증감률 차이만 본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서울, 경기, 인천 등 다양한 지역들마다 대부분 오피스텔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 역시 연간 최대치를 돌파를 해서 지금 역대 거래량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1만 5,600건으로 종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경기도 약 1만 6천 건, 인천 6천 건, 강원도 600건, 울산 500건, 세종 350건, 전북 210건 등 자, 웬만한 지역들, 웬만한 대도시들의 이 오피스텔 거래량들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오피스텔 청약 광풍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오피스텔들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좀 구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뭐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자,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 주변 환경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상업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할지 크게 달라진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체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명 아파텔이라고 그래서 뭐 방 2개, 그리고 거실, 이제 화장실 하나, 뭐 이런 구조로 나온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좀 큰 평형대의 오피스텔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 3개 구조에 상당히 넓게 나오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대체제로서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 또는 원룸형 주택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및 거주용 부동산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 이 두 개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 그거보다는 브랜드와 인기 평형대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는 사실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들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대단지로 구성이 될 경우에 그 인기는 더욱더 높아진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 바로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지어놓은 그런 브랜드들, 브랜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신에 평형대가 상당히 넓을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면적과 가격이 또 높은 편에 속하면서 사실 오피스로의 운용은 힘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적인 혜택을 일부 받아보실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상업용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어놨던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가까이 있고 바로 주변에 업무 지역이 형성된 곳에 많이들 들어섰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해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와 함께 소형 평수대, 중소형 평수대로 구성이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곳에 거주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대형 평수대보다는 중소형 평수대를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주변에 학교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고 직장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역들은 브랜드 딱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에서 몇 분 거리냐, 몇 초 거리냐, 몇 번 출구 앞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한 곳들 초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자, 어떠한 때라도 거주용 또는 상업용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책이 나오고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투자에 나서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제적인 혜택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단순 거주용 부동산, 아파텔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소형 평수대에 상업용과 거주용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이러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에 소액으로 제로갭 투자 아니면 1,000만 원 투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문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